안녕하세요. 저는 ETS 코리아의 서동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플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토플 시험은 여러분들이 미국과 같이 미국 대학 학부 이상으로 입학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교환학생 지원을 하고자 할 때 상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학부 이상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는지 영어 점수를 이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토플 시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저희 토플 시험을 Premier English Language Test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입학 사정 목적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영어 시험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100% 아카데믹 컨텐츠로만 이루어진 시험이 저희 토플 IBT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플 IBT 시험을 프리미어 테스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험을 잘 준비를 하시면요. 실제로 이제 수업 환경에 놓여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이제 수업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스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험이 토플이고요. 네 가지 영역을 모두 응시하시고 나서 본인의 점수를 받아보시면 내가 실제로 영어로 수업하는 환경에서 얼마나 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가늠하는 가장 객관적인 척도가 되어주는 게 토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한국에서는 토플 시험을 두 가지 응시 방법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고전적으로 우리가 시험하면 생각할 수 있는 시험장에 방문해서 랩실에서 갖춰진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 한 공간에서 이제 특히 구두 시험을 보는 거가 좀 부담스럽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코로나 초창기에는 이제 해외에는 막 락다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도 계속해서 토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애톰 테스트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애톰 테스트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하고 런치를 했었는데요. 워낙 이제 토플 시험장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험장을 3, 4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험 센터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훨씬 더 대륙이 크거나 아니면 트래블하는 게 더 버든인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 애톰 에디션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애톰 에디션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저희가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응시 방법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컴퓨터나 이제 인터넷 환경이 전반적으로 잘 구축되지 않은 Select Country에서는 저희가 아직도 종이로도 TOEFL IBT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마 이제 Education USA 세미나를 등록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아마 한국에 계실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장에 방문하셔도 되고 홈에디션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항상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어떤 시험이 더 좋나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테스트 센터로 우리나라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테스트 센터로 가고 계세요. 이제 그 장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나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 테스트 센터는 이제 응시자가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갖추고 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만 가지고 이제 테스트 센터를 방문하면 바로 이제 실력 발휘만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홈 에디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약간 시험 환경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가 이 시험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적합한 사양을 갖췄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방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인지도 점검을 다시 하셔야 돼요. 집에서 볼 수 있다고는 했지만, 다른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이닝 룸이라든지 아니면 리빙 룸에서는 시험을 보실 수가 없거든요. 혼자서 문을 닫고 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좀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냥 시험장의 감독관님들이 환경을 다 세팅해 놓은 곳에서 실력 발휘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으로 많이들 가시는데요.
시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시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오전, 오후 시험 옵션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130회 이상 정도 시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 에디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 주일에 5일 동안 제공을 하고 있고, 이 플랫폼을 전 세계 학생들이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타임 슬롯이 거의 24시간 동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몇 회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옵션이 훨씬 많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몸만 가도 되는 게 테스트센터의 장점이고요. 홈에디션은 사전에 ETS에서 보내드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내 컴퓨터 사용을 점검하고 내 방의 컨디션을 좀 점검을 해야 되는 점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관이 시험센터에서는 이제 시험장 안팎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손을 들어서 요청을 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아마 이제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한국 학생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홈 에디션에서는 프록터가 도대체 감독관이 어떻게 나를 감독하는지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은 실제 휴먼 프록터가 여러분들을 이제 감독 관리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지금 제가 웹캠을 켜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웹캠을 켜고 여러분들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웹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니터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혹시 방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지, 혹시 옆에 있는 사람과 얼굴이 바뀌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AI 모니터링 테크닉을 통해서 휴먼 웨이터가 이제 웹캠을 통해서 보는 거를 같이 서플리멘트 하고 있는데요. AI 테크닉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를 처음에 시작할 때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아이디와 여러분의 얼굴이 facial recognition이 일치하는지 이런 테크닉을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voice recognition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쉬는 시간 이후에 사람의 목소리가 바뀌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전에 이제 여러분 방의 사면을 웹캠을 통해서 보여달라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팅 페이퍼를 어딘가에 숨겨와서 벽 뒤에 붙여놨다든지 할 때 이제 모니터 밖으로 응시자의 시선이 너무 오랫동안 머문다든지 그런 의심스러운 것들을 캐치하는 테크닉을 저희가 게이즈 트래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하실 때 혹시 다른 사람의 답변과 일치하는 퍼센트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라이팅에도 바로 중단이 되는 그런 이제 AI 여러 가지 테크닉을 활용을 해서 홈 에디션을 안전하고 그리고 valid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험장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풀어야 하는 시험 자체는 내용, 뭐 난이도, 시험 구성,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컴퓨터 모니터의 레이아웃도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의 구성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저희 시험은 네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네 가지 영역을 모두 하루에 응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선택해서 응시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모두 응시를 하셔야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한번 연습용으로 보는 거라서 reading, listening, speaking까지 열심히 풀었는데 난 writing은 안 볼래라고 해서 아무 답안도 안 하시면 점수를 하나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모두 네 가지 영역을 잘 답변을 하셔야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딩 같은 경우는 여러분 3개에서 4개의 지문을 받게 되실 거예요. 자, 3개에서 4개는 왜 3개에서 4개일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저희 ETS는 이제 연구 위주로 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 더미 퀘스천이라는 거를 모두에게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더미 퀘스천을 리딩 영역에서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학생에게는 4개의 패스지가 주어지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는 3개의 패스지만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더미 퀘스천은 ETS에서 더 좋은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 뭐 새로운 유형을 테스트하거나 뭐 그런 목적으로 이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정답률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고요. 모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딩을 패스지를 3개 받았다라고 하면 리스닝에서 뭔가 하나를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딩의 지문 같은 경우는요, 이제 난이도가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저희 ETS에서는 여러분들의 리딩 지문을 어디서 가져오냐. 학부 학생들이 1학년 때 듣는 원론 수업의 교재에서 지문을 가장 많이 발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요, 어드밴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전공이나 아니면 서브젝트에 대해서 좀 사전 지식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introductory level의 텍스트북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전공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특정 수준의 어휘 능력과 구문 독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글을 발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전공의 탑픽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술사나 뭐 천체 물리학이나 동물학이나 역사나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지식을 평가하고자 토플 시험을 만든 건 아니고요. 이러한 다양한 내용의 글들을 읽을 수 있는 영어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학원에서 토플은 뭐 유식할수록 점수가 잘 나와요. 뭐 이런 좀 일반 상식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외워야 되는 포인트 같은 거를 정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더 좋은 토플 점수를 받으시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어휘 능력과 구문 독해 능력이다. 그 같은 시간에 저라면 어휘를 조금이라도 더 외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전 지식이 많을수록 어떤 뭐 주제를 받았을 때 내가 아는 주제네, 아는 내용이네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는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푸시면 오히려 정답이 아닐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그 자체가 다른 뉘앙스로 쓰여져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요.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정답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영역 동안 여러분들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시험장에 가시면 저희가 종이를 3개를 드릴 거고요. 종이와 연필을 계속 무한정으로 리필을 해서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종이의 맥스 카운트는 3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메모를 열심히 쓰다가 종이가 한 장 더 필요해요 라고 손을 들어서 테스트센터에서 감독관에게 요청을 하면 새로운 종이를 갖다 주시면서 이전에 썼던 종이는 수거해 가실 거라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시험을 보실 때는 이제 메모장을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 페이퍼 메모지를 쓰실 수는 없고요. 화이트보드를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감독관 앞에서 메모했던 모든 내용을 이제 싹싹 지워서 흔적 없이 지울 수 있는 그런 것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스닝으로 넘어가서 리스닝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화이트보드를 쓰거나 아니면 시험장에서 주시는 메모지에다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내용을 들으실 수 있고요. 리스닝에 출제되는 문항의
종류는 lecture와 conversation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cture는 이제 뭐 특정 주제나 아니면 전공 영역에 대해서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일부 듣고 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conversation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캠퍼스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대화 형태, 두 사람의 대화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과 할 수 있는 대화, 아니면 어사이먼트 데이트를 못 맞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대화. 그다음에 서비스 인카운터도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떤 뭐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제 뭐 기숙사에서 사관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어떤 자료를 찾아야 돼서 라이브러리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객관식 리딩과 레스닝 같은 경우는 모두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리딩에는 이제 한 개 이상의 답을 고르세요 하는 문제도 나올 거예요. 리딩 같은 경우는 반점도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긴가민가 할 때 "하나밖에 모르겠어요."라고 할 때라도 무조건 찍어서 한 개 이상을 만드셔야지 정답률을 더 높이실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토플 시험은요, 여러분이 틀리는 점수를 마이너스하지 않고요. 얼마나 많이 맞았나를 기준으로 점수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딩과 리스닝 객관식 영역에서 잘 모르겠다, 긴가민가 할 때는 무조건 찍어서라도 혹시라도 정답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시는 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딩과 리스닝 영역이 끝나고 나면요, mandatory 10-minute break을 갖게 될 거예요. 이거는 시험장에 가시던 아니면 집에서 시험을 보시던 모두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10분 휴식이고요. 기본적으로 토플이 돌아가는 이 시험 세팅, 중간에 10분이 쉬어지는 요런 거에도 스스로 좀 적응하도록 연습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쉬는 시간을 마치고 돌아오시면요, 저희가 주관식으로 이루어지는 스피킹과 라이팅 영역 시험을 볼 거예요. 스피킹은 4개의 데스크, 라이팅은 2개의 태스크가 주어지는데, 2개의 문제 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디펜던트, 하나는 인터그레이티드 이렇게 크게 2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쉬운 토픽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묻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은 혼자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팀을 이뤄서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딱 듣고 나서 이제 직관적으로 내 선호도를 정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인터그레이티드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인터그레이티드 왜 이렇게 부르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 스킬을 얼마나 통합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가 인터그레이티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리소스를 드릴 거예요. 리소스가 뭐 강의의 일부분, 리스닝 프롬프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곁들여서 이제 리딩 패시지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들었던 강의의 내용과 그리고 읽어야 되는 패시지가 서로 다른 뉘앙스로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태스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방금 본인이 듣고 읽은 내용 중에서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서 summarize 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integrated question입니다. 자, 이렇게 integrated question 말씀드리면 듣자마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숨 쉬시는 분들이들 많아요.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막 힘들게 하려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유학을 가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데일리로 해야 되는 태스크예요. 수업을 들어가면 항상 교수님은 그렇게 다음 시간까지 챕터 3를 그렇게 읽어오래요. 네, 그러면 우리는 리딩 스킬을 발휘를 해서 챕터 3 읽어서 수업을 들어가야 되고 수업 들을 때는 어때요? 리스닝 스킬을 발휘해서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 잘 듣고 메모도 노트 테이킹도 잘 해야 되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이 그래. 그럼 엠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을 걸었을 때 우리가 수업 듣기 전에 읽었던 reading material 그리고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 생각을 교수님에게 구두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업 끝나고 나서 오늘 수업에 대해서 뭐 에세이를 써오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글쓰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ETS에서는 그냥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영어로 수업하는 미국이나 혹은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가서 이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영어 스킬은 무엇일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데일리로 해야 되는 태스크는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만들어낸 게 이런 문제들이니까 어, 요걸 좀 알고 좀 어렵더라고 더라도 그걸 잘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이게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실제로 유학 가서 내한테 정말 필요한 스킬이 이런 거구나. 이걸 잘 준비하시면 입학 지원하는데 필요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학 가서 필요한 스킬을 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게 투플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어렵더라도 참고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항상 보면 이제 그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 인터그레이티드가 더 어려운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인디펜던트를 더 어려워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게 다양한 리소스가 있으면 그거를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노트 테이킹해서 쫙 글을 완성하는 거 아니면 구두를 발화를 하는 거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 아주 심플한 토픽을 가지고 내 생각을 얘기를 하세요. 이게 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막 짧은 시간 안에 막 혼자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렇게 문제 유형 같은 거 많이 보시고요.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내가 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내용을 좀 뽑을 수 있는 이제 나만의 템플릿 같은 걸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스킬도 중요하지만 토플 시험을 잘 보려면 문제 유형을 잘 익히고 연습을 해보고 거기에 적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이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채점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시험을 보고 나오면 ETS에서 채점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딩과 리스닝은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컴퓨터 스코어링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리딩과 리스닝에 한해서는 우리의 unofficial instant score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느 정도 리딩과 리스닝 퍼포먼스를 냈는지 보고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 unofficial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스피킹, 라이팅 점수까지 나오고 날 때 이 리딩 리슨이 내가 시험장에서 봤던 점수가 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아주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unofficial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변동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ETS에서 여러분의 점수를 내는데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저희가 통계 분석 작업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4스킬의 correlation도 여러분의 final score를 나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반영이 돼서 나중에 나오는 final score가 좀 변동이 내가 시험장에서 봤던 unofficial instant score랑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unofficial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수가 바뀔 수도 있는데 ETS는 굳이 이 점수를 왜 시험장에서 보여주나요?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ETS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점수를 보낼 학교를 고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등록하실 때 아니면 시험 보기 전날에. 이때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시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중앙대에 내 점수를 보내겠어요라고 선택을 해놨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리딩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점수를 지금 바로 보내기 좀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참고해서 이 점수를 그냥 보낼지 아니면 이제 캔슬하는 옵션이 있는데 캔슬을 할지 이거를 결정을 하시라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보내고 나서 또 이제 데드라인 좀 남아 있어요. 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 unofficial instant score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의 next move를 결정하라라고 저희가 이 점수를 보여드린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장에서 보는 나의 unofficial instant score는 절대적인 점수가 아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딩과 리스닝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자, 우리 토플에서는 일단은 틀린 걸 점수를 마이너스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특히 리딩은 반점짜리도 있으니까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찍어서라도 정답이 될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스피킹과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스코어잉 뿐만 아니라 저희가 휴먼 웨이터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피킹이 4개의 태스크였고 라이팅이 2개의 태스크였는데요. 각 태스크당 휴먼 웨이터가 한 번 채점을 진행하고요. AI 스코어링 엔진이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 스코어링이 한 번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태스크 6개, 총 12번의 채점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점수가 다 나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통계 분석 작업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파이널 스코어가 시험일로부터 4일에서 8일 정도 후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점수는 시험장에서 보는 시험이 조금 더 빨리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유념해 두시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도 아마 한국 학생들이 시험장으로 더 많이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점수는 0점에서 30점 단위로 저희가 영역별 점수도 드리고요. 그리고 만점 120점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점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항상 제가 가고 싶은 학교는 여긴데요. 몇 점 받아야지 이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이제 이런 학교들은 항상 이제 미니멈 스코어를 세트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해마다 학생들의 통과하는 라인은 늘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몇 점 이상 돼야지 이거 무조건 입학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워요. 대신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타겟 스코어를 셋업하는 방법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점수 높낮이는 물론 이제 학교가 얼마나 뭐 랭킹이 높으냐에 따라서 점수 높낮이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랭킹이 높은 학교일수록 이제 뭐 100점 이상을 미니멈으로 셋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뭐 미국 주립대 정도가 70점대, 80점대 학부 기준으로 그 정도를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미니멈 스코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제 작년 제가 UCLA인가 합격률이 2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미니멈 스코어만 가지고 이걸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뭐 작년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오픈해 놓는 경우도 있고요. freshman profile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competitive score 같은 경우 오픈해 놓는 학교들 점수를 막 admissions 웹사이트를 잘 뒤지다 보면 미니멈 스코어보다 뭐 10점에서 20점 정도 높은 경우가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나의 타겟 스코어는 미니멈이 아니고 좀 더 안전한 10점, 20점 정도를 위로 잡고 타겟 스코어를 세팅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이제 토로 스코어만 요구하는 학교도 있지만 영역별 점수도 요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영역별 점수는 이제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마다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형 강의를 많이 하는 뭐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receptive skill, reading, listening 스킬을 조금 더 높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writing center라고 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뭐 에세이를 제출하거나 이럴 때 리뷰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 기관이 있는데 거기가 잘 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라이팅 점수를 좀 낮게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미니멈 스코어를 어떻게 해놨는지, 영역별 점수를 받는지, 학교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참고를 해서 점수를 세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자, ETS에서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지도 보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ETS 홈페이지 보면 저희가 휴먼 웨이터들이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하고 있는지를 다 오픈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 링크를 쉐어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가서 보시면 이제 스코어링 가이드, 루브릭이 각 영역별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것과 휴먼 웨이터들은 각 점수대별의 샘플 리스폰스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 리스폰스를 채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피킹에서 ETS가 중요하게 보는 건요. 세 가지 정도 될 수 있는데요. Delivery, Language Use, Topic Development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elivery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상대방이 내 말을 얼마나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전달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delivery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발음, 강세, 어조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고요. speed, pace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filler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이 filler가 너무 많아서 내가 내 말을 하는 걸잘 이해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피드도 너무 느리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language use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 그리고 어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게 language use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왜 paraphrasing 하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paraphrasing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글을 쓸 때도 훨씬 단문만 쓰기보다는 세련되게 복문을 쓰면서 나의 의견을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걸 웨이터한테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paraphrasing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항상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세요. 제가 유의어, 단위어, 네, 동의어 진짜 많이 외웠는데 사실은 외우긴 외웠는데 이게 컨텍스트상에서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쓰는 게 맞을까요? 안 쓰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자, 주관식 영역에서는 우리 아까 객관식에서 긴가민가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찍어도 된다. 찍어서 정답률을 높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관식 영역에서는 긴가민가 할 때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다양한 어휘와 그다음에 구문 구성 같은 걸 보여주시는 게 좋지만 긴가민가 할 때 내가 이 컨텍스트상에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기가 너무 귀여워요.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그 아기의 외모가 너무나 수려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그렇게 적절하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점수의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나의 language use를 보여주되 잘 모를 때는 안 쓰는 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opic development 같은 경우는요. 어, 그, 어, 네, 글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주어진 태스크에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을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세요. 선호도를 밝히세요라고 하면 그걸 정확하게 밝혔는지, 그리고 나의 선호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다양한 스포팅 아이디어와 example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는지를 보는 게 topic development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띄워놓은 거는 independent speaking rubric인데요. 우리 문제 유형이 하나 더 있죠. integrated가 있는데, 자, integrated에서는 무엇이 또 중요하냐 하면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는데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자, integrated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를 summarize 하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메인 포인트가 세 개 있었으면 세 개를 다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점수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원어민처럼 저는 거의 바이링구얼로 영어를 하는데 토플 스피킹 라이팅에서 점수가 안 나와요 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ETS가 주어진 리소스를 제대로 서머라이즈 못하는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그냥 논리적으로 잘 쓰시면 되는데 인터그레이드처럼 리소스를 많이 줬을 때 그때는 그거를 빠치지 않고 디스토트 하지 않게 정확하게 서머라이즈 하는 것도 평가 요소에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이 있죠.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스피킹 루브릭을 항상 이제 띄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ATS는 원어민처럼 해야지 만점을 주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를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자, delivery의 하이라이트를 읽어보면, it may include minor lapses or minor difficulties with pronunciation or intonation patterns, which do not affect overall intelligibility라고 했습니다. 자, 마이너한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인터네이션이나 발음의 실수가 있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단 이게 overall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줄 정도로 크게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 mother tongue influence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들을 만한 정도면 여러분에게 만점을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ETS는 여러분이 미국인처럼 영어를 할 수 있는지, 영국인처럼 영어를 할 수 있는지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의견 잘 전달할 수 있는 정도로 전달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샘플을 좀 들려드릴 건데 보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anguage use도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Some minor errors are noticeable but do not obscure mean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휘나 문법에도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ETS가 너의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formal English를 구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마이너 미스테이크는 봐줄게 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영어를 제2 외국어로 하는 여러분의 영어를 평가하는 시험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리스폰스를 구성하는데 시간을 1시간, 2시간 저희가 드리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하이 프레셔 안에서 이제 급히 만들어진 초고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초고를 급히 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 미스테이크의 점수를 이렇게 매정하게 깎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영어가 퍼펙트하지 않아도 돼요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퍼펙트하게 하려고 하지만 실수를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내 점수가 확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유념해 두시고 시험을 보면서 내가 이거 실수했네 해도 쿨하게 넘어가고 다음 태스크를 훨씬 더 잘하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점수를 받는 전략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샘플을 들어볼게요. 자, 인디펜던트 스피킹 태스크 샘플 문제입니다.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It is important to learn about other cultures. Use details and examples to explain your opinion. 자, 지금 두 개 우리가 실제 학생들의 샘플을 들어볼 건데요. top rated 테스커의 리스폰스를 한번 듣고 제가 설명드린 자, 원어민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전달력을 높이고 최대한 다양한 표현을 하되 실수가 한두 개 있어도 ETS는 봐줄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learn about other cultures because first I can imagine the point globalization. We're living in a globalized world with many cultures living in the same regions, and so it's necessary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their habits, their way of living in order to come along with each other. And this will also last in the future, so we will live in a globalized world even more in the future. For these reasons, I really think it's important to learn things about other cultures.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테스트 테이커 2까지 듣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As I'm a major in cultural studies,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o learn about other cultures and to learn to understand how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think. It is important to be able to
go on holidays abroad in order to talk to people who come from other countries to work in one's original country. It's important to be able to be trading, for example, with the Asian countries, also with America. And as the European Union has shown, understanding other countries makes us live in peace. 네, 일단 우리가 delivery 면에서 누가 봐도 둘 다 원어민이 아닌 거는 느껴질 정도로 mother tongue influence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학생들의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줄 정도로 뭐 속도나 intonation이나 발음에 에러가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ETS에서 이 정도 delivery라면 만점을 줄 수 있어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이 다양한 문법과 어휘를 구사하려고 노력했죠.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overall intelligibility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리티컬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실수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주어 동사 스위치 실수를 한 번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ETS에서 초보니까 이 학생 바빴으니까 실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실수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경우 아니면 실수가 어떤 미닝에 영향을 미치는 실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발음 실수 중에 뭐 우리가 식사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저는 쌀밥을 좋아해요. rice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계속 rice라고 한다고 칠게요. 이거는 미닝에 영향을 주는 실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고 마이너하고 한 번 정도 나오는 실수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둘 다 이 학생이 처음에 저는 it is important to learn about other cultures라고 ETS에서 준 태스크를 정확하게 스테이트를 했고요. 본인의 의견을 밝혔고 supporting idea, for example 뭐 이런 supporting 아이디어를 많이 냈고 마지막에 that's the reason why I believe it is important to learn about other cultures 하고 마무리까지 잘 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겁냈던 것처럼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해야지 스피킹 점수를 받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문제 유형을 잘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Intercreated question에서 리소스들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메모를 잘 해서 summarize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우리는 delivery를 높이는 게 중요하니까 자, 유형을 잘 알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원어민의 좋은 스피킹 샘플을 가지고 내가 내 것으로 좀 만들 수 있게 연습을 해보는 게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팅도 이제 라이팅은 아까 이 스피킹처럼 이렇게 categorize를 잘 해주진 않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language use 중요하고요. paraphrasing 해서 내가 알고 있는 표현력, 어휘력, 문법, 구문 구성 다양히 할 수 있을 만큼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topic development 똑같이 중요합니다. integrated나 independent나 논리적으로 supporting 아이디어 다양하게 해서 가는 건 중요한데 자, 스피킹과 다른 거. 스피킹은 delivery, 발음, 강조, 네. 어조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피킹과 다른 거는 라이팅은 organization이 중요해요. 글을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카데믹 라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구성법이 있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introduction, body one, two, conclusion이다. 이 형태를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로 해야지 리더가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있구나를 따라가기 가장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introduction에 본인의 preference를 정확히 밝히고 elaboration, body 1, 2에 supporting 아이디어를 넣으시고 conclusion에 아주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정리만 해주시면 저 리더가 이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와 supporting 아이디어와 example을 들어서 본인의 preference를 밝히는구나를 가장 쉽게 따라가는 게 이제
이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transition word는 많이 쓰실수록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Firstly, secondly, for example, in conclusion, in my opinion 이런 것들 많이 쓰시면서 이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라는 큐 사인을 리더한테 주는 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늘 샘플이 굉장히 좋잖아요. 내가 이 샘플이 몇 점을 받았고 나는 이 사람보다 스피킹을 잘할까? 라이팅을 잘할까? 이런 거 비교하시는 게 본인 실력을 점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자, 여기 가서 보시면 practice test set의 라이팅 PDF를 보면 이제 이 샘플 리스폰스가 쭉 나오고 이 샘플은 몇 점 받은 점수고 샘플이고 왜 몇 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니까 좀 점검을 해서 나도 이런 걸 고쳐야겠구나 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는 시험 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일에서 8일 정도 후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토플 점수는 시험장에서 보는 경우에 조금 더 빨리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